이번 강의에서는 오브젝트 스트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해당 경로에 있는 파일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버퍼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웃풋 스트림에 데이터 타입 단위로 쓰거나 읽어올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변환을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write UTF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문자열을 작성할 수 있게 되고 write int 메소드는 int, 숫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write double은 또 더블 타입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나 데이터 인풋 스트림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본형에 맞게 쓰거나 읽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읽거나 쓸 때는 write UTF, 그리고 int는 write int, double은 write double, 이런 식으로 타입 단위로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out3-data-output-stream.txt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JVM은 이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nt를 읽어올 수 있고 스트링을 읽어올 수 있고 double을 읽어올 수 있고 이런 타입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올 때도 마찬가지 파일 인풋 스트림을 버퍼로 바꾸고 데이터로 바꿔서 read UTF, read int, read double로 타입을 이용해서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어차피 문자열로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출력한 순서 그대로 읽어와야 제대로 읽어집니다. UTF int double인데 UTF double int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제대로 못 읽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썼는 순서대로 읽어와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서 전송을 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데이터 단위로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네트워크의 어떤 소켓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면 이 또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을 받아온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단위로 읽어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소켓이나 IO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때 이런 IO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나 데이터 인풋 스트림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문자열 또는 기본형을 출력을 하다 보니까 객체 단위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나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보다는 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나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IO는 기본형 뿐만 아니라 객체 타입으로 쓰거나 읽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버퍼로 바꾸고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으로 바꾼 다음에 인스턴스를 2개 생성하고 카트를 생성한 다음에 카트에 있는 리스트에 책 2권을 담은 카트라는 인스턴스를 아웃풋 스트림에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스트림은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기 때문에 해당 객체를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형인 더블은 소수점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었죠. 연산을 하거나 자릿수가 얼마가 넘어가면 숫자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수를 원할 때는 이 빅데시멀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형에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빅데시멀을 사용을 하고 싶어도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은 객체 단위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시멀로 실수를 변경을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빅데시멀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파일 인풋 스트림을 버퍼로 바꾸고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서 in read 오브젝트로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읽어올 때도 출력한 순서 그대로 읽어와야 됩니다. 순서를 안 지키면 제대로 읽어올 수 없습니다. 이 출력된 out3-object-outstream.txt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아니죠. 이 JVM은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얘들을 읽어서 객체 단위로 다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read 오브젝트 메서드로 카트 인스턴스를 읽어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read 오브젝트는 이 어떤 인스턴스가 적혀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트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read 오브젝트를 읽어서 빅데시멀 타입으로 또 다운캐스팅해서 사용을 하면 카트나 빅데시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자바 프로그램들이 서로 통신을 할 때 A에서 파일에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출력을 하면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B라는 자바 프로그램이 읽어올 때 객체 단위로 읽어올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겠죠. 카트 인스턴스 생성한 다음에 출력을 하고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프로그램에 전송을 하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또 컴퓨터는 객체 단위로 읽어올 수 있고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사용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객체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프로그램에서 읽고 쓰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좀 못 느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서로 다른 위치의 프로그램들이 위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고받을 때 그냥 문자열 단위로 출력하는 것보다 객체 단위로 출력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이 좀 와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나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게 될 클래스는 이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 클래스도 지금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하고 있고 카트도 구현을 하고 있죠. 이 시리얼라이저블은 객체 직렬화라고 해서 객체를 일렬로 된 문자열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할 때는 직렬화를 해서 출력을 하고 읽어올 때는 또 역직렬화를 해서 또 읽어오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할 때는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에 한해서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직렬화랑 직렬화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나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은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시리얼 버전 UID라는 변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경고가 뜰 겁니다. 이것은 이 클래스의 충돌을 방지하려고 작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이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에 위치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이 카트 클래스의 예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버전은 2로 돼 있고 다른 네트워크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1이 돼 있으면 서로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버전을 맞춰야 된다는 예외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버전 간의 문제를 막고자 시리얼 버전 UID를 꼭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있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이 버전이 일치할 때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해서 버전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되게 될 여러 가지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음 강의에서는 NIO 패키지에 있는 files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